알고리즘이 챗GPT 같은 알고리즘이 우리 삶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반복 작업을 실수 없이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해낼 수 있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양을 아주 빠르게. 그거는 인간보다 확실히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레이더에 잡히는 모든 거를 가져와서 이것들이 무엇일지 확률을 계산해서 내 앞에다 갖다 놔라 라고 하는 거는 24시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전기만 공급이 되면. 그러면은 사람이 이걸 보려면 6시간씩 4교대로 봐도 놓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컴퓨터 한 대가 있으면 된다는 게 사실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전장뿐만이 아니라 후방에서도 그렇고요. 훨씬 많은 정보를 훨씬 빠르게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의사결정에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무슨 수송을, 이제 그 군물자를 수송을 하는데 이게 여기서 무슨 이 도로가 어떻게 돼가지고 못 옮기고 있다. 근데 그걸 실시간으로 받아보잖아요, 지금은. 그러면은 이 수송기를 띄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대처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게 지금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우리 인류가 5,000년간 하고 싶어 했던 거고 해오려던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전장에 있어서 우리가 명장이라고 생각되던 사람들은 이 수색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밤에 초계를 서는 거를 굉장히 손자병법에서 나오잖아요. 네. 밤에 초계를 서는 건 되게 중요하다라는 반복적으로 나오죠. 정보의 역할인 거예요. 이게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찾아내서 거기에 먼저 대응하는 게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때 싸운다는 의미잖아요. 그게 지금은 사실 그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엄청나게 새로운 뭔가가 아니라 그냥 그거를 더 많이 빠르게 잘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정보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영화에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영화 미드웨이에서도 이제 일본군의 암호를 푸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 독일의 암호를 푸는 그런 내용을 다룬 영화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는 이런 것들이 챗 GPT가 하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얼핏 들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챗GPT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정확하게 그런 거를 대신 인간 대신 하기 위해 나온 게 우리가 적기 암호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거를 수집을 해서 사람이 모르스보처럼 적어가지고 샘플을 쌓아서 거기서 패턴을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못해요. 이거를 기계가 시키는 게 지난 우리가 5, 60년간의 여정이었는데요. GPT 같은 경우에는 그걸 심지어 인간의 언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GPT가 있는 이유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데이터 분석을 우리 대신 하면서 우리의 일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미드웨이에서 저게 이제 그 암호 체계를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해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사람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미 우리는 GPT 없이도 그걸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도 예를 들면 미국과 북한이 정보력을 가지고 싸운다고 하면은 북한이 미국을 이길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훨씬 더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정보전에 있어서 미국을 이길 수 있는 국가가 세계에 없는 이유는 미국 기술이 발전해서가 아니라요. 그냥 하드웨어가 좋기 때문입니다. 노하우가 물론 많이 쌓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면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돈이 많고 하드웨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GPT가 여기 적용이 되잖아요. 역시나 더 뛰어나고 더 많은 돈을 들이는 쪽이 우세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요. 네. 바뀌는 게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챗 GPT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보전의 양상이 바뀔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의 예를 들 수 있냐면요. 냉전 시대 때 소련과 미국의 암호 체계를 가지고 하던 정보전을 네. 지금 보면요. 되게 후져요. 그렇잖아요. 네. 저런 구닥다리를 써서 저런 것들을 네. 한 우리 선조에 대한 존경심이 든다고 네. 농담 삼아서 이제 암호학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냉전 시대 때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런 기계를 가지고 네. 했대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를 보면 이제 미래의 AI를 쓰는 사람들은 야, 저때 저 구닥다리 컴퓨터를 네, 그럴 가지고 수 있죠. 저런 일을 했어. 근데 사실 냉전 시대 때 우리가 하던 거랑 지금 우리가 하는 거랑 미래의 우리랑 할 거랑 패턴 자체는 똑같은 겁니다.
우크라이나전 초기에 러시아군이 이제 보급망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약간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챗GPT가 이제 그런 보급 뭐 총체적인 군사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가 혁신 기술의 군에 대한 적용을 이야기를 하면 항상 생각하는 게 전장이에요. 네. 보통은. 네. 그러니까 전장에서 뭐 정밀 타격이 얼마나 더 가능해지고 뭐 아니면 군의 배치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화력이 어떻게 증강되고 뭐 이런 식의 아니면 적재적소에 어떻게 타겟을 해서 뭐 폭격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나폴레옹 프랑스 혁명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네. 프랑스 혁명 전쟁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도 사실 그렇기는 했어요. 근데 전쟁은 돈입니다. 경제력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제가 그 이전에도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한니발이 전장에서는 승리를 할 수 있었지 뭐라나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뒤에 뒷받침되는 경제가 네. 없었기 때문에 스페인 지역과 단절이 되면서 군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을 확보를 하지 못해서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군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생산을 안 하고 파괴를 하는 작업이 전쟁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잉여 자원을 소비를 하면서 파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 들어가는 자원은 엄청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자원 운용의 효율화와 자원 생산의 효율화는 사실상 몇십만 명이 소비하는 물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제 효과가 대단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예를 들면요. 70만 명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들이 먹는 식량만 해도요. 그거 보급하는 게 일이에요. 예를 들면은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원정을 갈 때 뒤에 붙었던 보급에 계산하는 사람만 수천 명 단위라고 얘기를 하고, 왜냐면 유럽 전체를 관통해서 보급을 해야 되니까요. 현지 증발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네. 현대전은 더더욱 그렇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투기를 하나를 띄우려고 그래도, 항모에서 전투기를 하나를 띄우려고 그래도 기름을 가져와야 돼요. 네. 너무나도 부수적으로 붙는 물건들이 많아요. 그 한 병력 하나가 움직이는데 들어가는 자원이 종류가 너무 많고요. 양이 너무 많은데 시의적절하게 투입이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 알고리즘을 푸는 게 일입니다. 정말 어렵거든요. 특히나 보급에 있어서의 알고리즘을 푸는 그 최적화 문제를 푸는 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거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